네, 6월 4일 장 마감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5천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2천억 정도 매도, 기관은 3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45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8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9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8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16,8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5,280선 마감했고, 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76원 마감했고요. 그리고 원 엔화 환율은 885원 마감했습니다. 엔화가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채도 내렸고, 일본, 독일, 이제 일본 국채도 많이 내려갔네요. 국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좀 늘 수 있겠네요. 이제 WTI 유가 같은 경우는 73불 수준으로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은 2,360달러, 그리고 국내금은 10만 4천 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4.62달러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가스, 뭐, 유전 발견했다는 발언으로 이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뭐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도 가고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되게 강력했던 거는 동양철관, 한국유전, 뭐 이런 삼성공조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연기금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대장주라고 일컬어졌는데 연기금이 100만 주 이상 팔면서 어, 25% 선에서 1%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 테마주성이 있고 이제 넘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테마주 중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연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 후반대 또는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 오늘 7%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을 뭐 가스와 석유주들이 가져갔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2시부터 급격하게 또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5분봉인데 삼양식품이 뭐 이렇게 뭐 보합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많이 내린 다음에 변동성이 많이 없었는데 2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는 올리고 끝났긴 했지만 2시부터 크게 하락한 모습이 보이죠. 한국가스공사 볼까요? 오늘 크게 하락했는데 이 친구도 이제 25% 크게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연기금들이 팔면서 많이 내렸는데 2시 이후로 또 급격하게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 마감은 2시 이후부터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2시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대성에너지 또 이렇게 일자로 있다가 2시 이후에 확 이렇게 빠졌죠. 그럼 2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제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우리에 대한 북합 도발에 대응해서 이제 국가안보실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요. 아무래도 그 북한하고 이제 남북 대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2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뭐, 그래도 오늘 가스랑 석유가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고 수급을 많이 빨아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힘을 좀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슈적으로 보시면 동해 시초 프로젝트명은 대한고래라고 하네요. 탐사선 1년 확보를 착수했고 석유공사가 글로벌 시추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계약 규모는 3,200만 달러고 이제 12월 계약 발효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늘 한국가스공사 보셨듯이 막연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루빈이 여는 HBM4 시장에 삼성전자 승부수 던질까? 이제 엔비디아가 내년에 선보일 AI용 GPU에 들어가는 이제 HBM4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를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미국 소비 둔화에 이어 제조업 위축이 이제 ISM 5월 제조업 PMI가 나왔습니다. 이게 50 이하로 나오면 위축인데 47 정도로 나와서 또 제조업 위축이 나왔네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이 커졌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경기 둔화 조짐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커지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경기 둔화 조짐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게 매크로적인 예측이나 이런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젠슨왕 연설에 대만 빅테크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너도 나도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싶어 한다. 이제 대만 업체들이죠. TSMC, 폭스콘, 미디어텍 등 빅테크 수장들이 참석했다. 젠슨 황 연설에. 젠슨 황은 이제 대만 공급망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연설이 끝난 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함께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경우 대만 사람이죠. 그래서 대만 기업들과의 그 협력과 연합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월가 대장개미 인증샷에 게임스톱 주가가 한때 75% 상승했다.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내렸고 원자재 가격도 어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보시면 원유도 유가도 많이 내렸고 천연가스, 뭐 금, 구리, 은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국제 금리도 내려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수요가 늘었는데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엔비디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밈 주식 게임스톱에 이제 월가 대장개미가 인증샷을 날리면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어제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키스질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인증샷 올려서 주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인증샷도 조작 의심이 된다. 그래서 퇴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K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다. 채태원 진실 바로잡겠다. 채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역대 최고액의 재산 분할 소식에 급등세를 하던 SK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또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 진실을 바로 잡고 싶어 하는 모습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재산 분할로 인한 급등이 또 되돌림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SK 같은 경우 우선주는 12.83% 하락했네요. 그동안 좀 SK우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한 3일 연장 거의 10% 이상 상승하다가 오늘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에 석유, 가스 이름 있다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잘못 손대면 쓴맛 본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잘 보시면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다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인데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종목들, 흥구석유, 한국가스공사 오늘 차트 보시면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은 거의 그냥 음봉, 칼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투세 논의에 가상자산도 포함시켜야 된다. 내년 과세 시행될까? 이제 금투세에 뭐 채권도 포함시키고 주식도 5천만 원 이상 하면은 세금 부과하고 하는데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될까요? 그거는 진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시행된다 그러면 좀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을 이끌면서 엔비디아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제 컴퓨텍스 2024에서 새로운 AI 칩 루빈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엔비디아 1,500달러로 상향했으며 반도체 사이클은 25년 하반기나 1년 뒤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ISM 제조업 지수는 48.7로 50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다는 소식에 에너지와 소재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연은의 GDP 예측치가 2.7%에서 1.8%로 크게 하락했고 미국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5.3%에서 1%까지 떨어지며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소비에서 냉각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소비도 줄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률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잘 체크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